벌써 그게 몇 년 전이었지만 아직도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하네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생각해보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끝낸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 끔찍한 사연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게요. 그 사람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시댁 식구들도 너무 좋았고 도련님도 참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죠.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평화롭고 잔잔하길래 이 집안이라면 내가 정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쯤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라면서 동서를 집에 데리고 왔고 인사드리자마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집안의 두 형제 모두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보통은 고부 갈등, 남편과의 갈등 이런 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동서가 자꾸 거슬렸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동서는 마치 저를 빼내려는 듯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물론 결혼 초기에는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하고 이쁨 받고 싶은 마음도 가득할 테니 그러려니 했어요. 저는 사실 결혼하고 나서 동서와 서로 돕는 사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묘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더라고요.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동서와 단둘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 늘 바쁘다고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친해질 틈도 없어졌죠. 확실히 저와는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저희와 부부 동반 모임을 하는 건 좋아하더라고요. 여자끼리 모이는 건 피하고 부부끼리 모이는 건 적극적으로 임하는 느낌이랄까요? 도련님은 약간 차분한 스타일이고 제 남편은 좀 활발하고 사교적인 스타일이라 넷이 만나면 제 남편이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동서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재밌었나 봅니다. 웃기지도 않은 유머에 박수를 치며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 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세요? 내 말에 웃어주는 건 재수씨밖에 없네요. 우리 와이프는 나더러 아재 개그 그만하라고 잔소리만 하는데. 저는 너무 웃긴데요? 앞으로 우울할 때마다 아주버님을 만나야겠어요. 우리 부부 동반 모임 자주 하면 안 될까요? 그럼요. 저희야 환영이죠. 둘이 아주 죽이 잘 맞더라고요. 저는 좀 성격이 조용한 스타일이라 도련님과 잘 맞아서 조근조근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어요.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 식당 사장님들이 남편과 동서 그리고 저와 도련님 이렇게 부부인 줄 아실 때가 많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렇게 보였나봐요. 동서는 유독 저희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잘 꺼내더라고요. 원래 제 이상형은 남편이 아니라 아주버님 쪽에 가까워요. 제가 좀 남자답고 활발한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아주버님은 딱 봐도 스포츠맨 그 자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건지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 좋아가지고 껄껄 웃더라고요. 아무리 이상형과 남편이 거리가 멀어도 배우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좀 실례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도련님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진 게 보였지만 티는 내지 않더라고요. 저만 그 발언이 불편한가 싶어서 자리가 끝나고 남편에게 넌지시 그 말을 꺼내본 적도 있었어요. 동서 말이야, 오늘 술 많이 마셨나? 글쎄, 평소보다는 덜 취했던데. 왜? 아니, 좀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재수씨가? 도련님이 이상형이 아니라는 둥, 원래 이상형은 아주버님이라는 둥. 그런 말들이 나는 좀 거슬리네. 에이, 뭘 농담한 걸 가지고 왜 그래. 농담도 한두 번이어야지.
몇 번 반복되니까 자꾸 귀에 거슬려서 그래. 솔직히 너무 필터링 없이 말을 내뱉는 거 아니야? 설마 질투하는 거야? 재수씨 이상형이 나 같은 스타일이라고 해서? 뭔 소리야, 내가 질투를 왜 해. 오히려 당신은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니야? 멋진 남자와 살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장난칠 기분 아니야. 그리고 도련님네랑 부부 동반 모임이 너무 많아. 주말마다 만나면 우리 둘이 데이트는 언제 해? 재수씨가 타지에서 와가지고 너무 외롭다고 하잖아. 그럼 도련님이 챙기면 되잖아. 알잖아. 그 녀석이 좀 무뚝뚝한 거. 그리고 재수씨 참 마음이 넓어. 일단 우리 가족들이랑 친해지고 싶다고 주말마다 시댁 식구들 만나는 거 대단하지 않아? 불편할 만도 한데 그거 다 감수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래, 참 대단하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까칠하실까? 재수씨가 했던 농담이 그렇게 거슬렸어? 솔직히 동서한테 정이 잘 안 가네. 친해지고 싶어서 둘이 만나자고 하면 늘 바쁘다고 하면서 부부동반 모임은 꼬박꼬박 참석하잖아. 나랑 둘이 만나긴 싫고 당신이랑 같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게 나는 좀 불쾌해. 동서가 하는 말들도 성인이 할 만한 대화가 아니라고 생각해. 대놓고 아주버님이 이상형이라고 하는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재수씨가 농담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딱딱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가볍게 던진 말이잖아. 내가 예민하다고? 당신 친구들한테 물어봐. 이게 정상적인 대화인지. 알았어. 그럼 앞으로는 만남을 좀 자제하자. 그러면 되잖아. 나도 주말마다 동생 부부랑 모임하는 거 귀찮았던 참이야. 솔직히 집에서 당신이랑 쉬는 게 더 좋지. 동서의 농담에 기분이 나쁜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더라고요. 모임이 잦아진 이후로 저희 부부, 도련님 부부 이렇게 넷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이 자연스레 생겼거든요. 거기서는 동서가 제일 말이 많아요. 우리 언제 만나요? 괜찮은 맛집이 있는데 같이 가요. 이번 주말에 캠핑 어떠세요? 등등. 그럴 때마다 저는 답장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제 남편은 적극적으로 동서의 말에 답장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짜증났어요. 그렇게 또 어쩌다 보니 부부 동반 캠핑을 갔던 날 동서와 단둘이 있을 때 제가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물어봤어요. 동서는 약간 활동적인 스타일인가 봐? 저요? 뭐 약간 그렇죠. 도련님이랑 둘이 취미생활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아? 요즘엔 부부끼리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에이, 그 사람은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활동적이지 못해서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좋았으니까 결혼까지 한 거잖아. 그거야 착하니까요. 착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죠. 그런데 막상 결혼해보니 착한 남자는 좀 지루하더라고요. 농담이지? 도련님이 들으면 섭섭하겠다. 맨날 말하는데요? 착한 남자 재미없다고. 그럴 때마다 재밌게 해주겠다고 노력한다고 하는데 뭐 태생이 재미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래도 도련님 보면 참 사람이 진정성이 있고 진중한 면이 있어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우리 남편은 가끔 보면 애 같을 때가 있거든. 사람이 좀 가벼운 면도 있고. 왜요? 아주버님 같은 스타일이랑 살면 너무 재밌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 매일 행복할 수 있겠어? 그런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뭔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지인 소개로 만났어.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었지.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건 아닌데 그냥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었나 봐. 그런데 그건 왜 물어? 그냥 좀 두 분이 스타일이 너무 다르시길래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셨나 궁금해서요. 그건 동선에도 마찬가지잖아. 반대가 끌린다는 말도 있고. 그래도 형님네 보면 늘 신혼부부 같고 사이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부러워요. 왜? 동선에는 별로야? 그냥 요즘 좀 그래요. 여자끼리 있어서 하는 말인데 결혼 생활에 대한 환상 같은 게 깨진 느낌이랄까. 뭔지 아시죠? 신혼 때는 많이 싸우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우리도 많이 싸우고 실망하고 그러는데 다른 부부라고 뭐 다르겠어? 다 똑같이 사는 거지. 그래도 도련님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 절대로 상대방 속상하게 하는 일 없을 거야. 그거면 된 거 아닌가? 글쎄요. 그거야 뭐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겠죠. 그날도 동서가 저의 속을 긁은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무슨 땔감을 구하러 가겠다고 남편이 나섰는데 동서가 저도 갈래요 하더니 그 뒤를 쫓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봤더니 둘이서 어찌나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지 동서는 제 남편의 팔을 몇 번이나 터치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더라고요. 누가 보면 연인인 줄 알겠더라니까요. 그 사이 도련님은 묵묵히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또 기분이 나쁜 사람은 나 혼자구나 싶은 마음이 저를 외롭게 하더라고요. 내가 만약 동서의 입장이라면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과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을 것 같긴 해요. 평생 봐야 할 가족이고 어찌 보면 시부모님보다 더 오래 볼 사이잖아요. 동서가 선을 좀 넘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동서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가족이기 이전에 저는 누군가의 아내고 여자니까 질투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솔직히 동서가 저보다 더 어리고 예쁜 건 사실이었으니 괜히 미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인정하긴 싫었지만 열등감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캠핑을 마치고 다시 집에 돌아왔고 저는 혼자 꿍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괜히 예민한 사람 취급할 게 뻔하니까 하고 싶었던 말도 숨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도련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보통 단체 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에게 대뜸 묻더라고요. 저기 형수님 뭐 하세요? 잠깐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 도련님이 어쩐 일이시죠? 그게 잠깐만 시간 내어주실 수 있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전화로는 어려울까요? 지금 멀리 나와 있는데.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길래. 아무튼 약속 끝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요.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만나자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도련님이 저에게 할 말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니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약속을 마무리 짓고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저 약속이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나면 될까요? 그게 다음에 만나는 걸로 하시죠. 네? 급하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지금 섣불리 말씀드리는 건 아무래도 좀 경솔할 것 같아서요. 좀 더 확실해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도련님은 그렇게 전화를 서둘러 끊었습니다. 분명 할 말이 있었는데 끝내는 하지 못한 그 말. 저는 조만간 직접 만나면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끝내 그러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 도련님의 일이 바빠진 탓에 부부 동반 모임을 한동안 갖지 못했고, 그리고 몇 달 후 도련님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어요. 출장지에 가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참담한 소식에 저희 가족 모두가 비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저희 시부모님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련님이 차마 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 곱씹게 되었어요. 아직도 귓가에 힘없이 내뱉던 그 말투가 맴도는 것 같았어요. 동서는 한순간에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었고, 장례식 내내 오열을 하더라고요. 가끔씩 제 남편의 품에 안겨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동서의 모습이 거슬리긴 했지만, 남편을 잃은 참담한 입장이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집안의 장남이었던 제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모든 장례가 끝난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불쌍한 동생 하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도련님과 동서 사이에 아이도 없었고, 어찌 보면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도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해라. 전혀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예요. 저는 아직 그 사람을 떠나보낼 수 없어요.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세요. 사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가족 모임에 꾸준히 참석했어요. 남편은 그런 동서가 너무 안타까웠는지 자꾸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 얼마나 그리우면 얼굴이라도 닮은 우리라도 보려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겠어.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린 내 동생도 너무 안타깝지만, 혼자 남겨져서 슬픔을 다 감당해야 하는 재수씨도 많이 힘들 거야. 그 뒤로 남편은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사별한 동서가 신경이 쓰였던 건지 그 집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가서 해결을 해주고 오더라고요. 솔직히 친정 식구도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버님인 제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동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그리 편한 관계는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동서의 행동을 언짢게 보는 저 스스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동서가 제 남편을 더 이상 부르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더니 묻더라고요. 우리 조만간 여행 가기로 한 거 있잖아. 펜션 잡은 거 말이야. 그거 재수씨도 같이 가는 거 어때? 동서도 같이 가자고? 셋이? 원래 부부 동반으로 여행 많이 다녔잖아. 넷이랑 셋은 다르지. 동서가 가고 싶대?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니까. 운전도 못하니까 차 운전해둘 사람도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재수씨 끌고 단둘이 어디 나갔다가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이랑 셋이 어디 다녀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곧 결혼기념일인 건 알고 있지? 그 여행도 결혼기념으로 가는 거 아니었어? 뭐 해마다 오는 결혼기념일 이번에는 색다르게 보내면 뭐 어떻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재수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해? 상황이 너무 안타깝잖아. 챙겨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안 들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당신이 나더러 예민하다고 하면 할 말 없는데,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요즘 당신 동서한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쪼르르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오잖아. 나는 그게 정상적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동서한테 남동생도 있다며. 친정 식구들도 가까이 사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와야 되는 건데? 그거야 나랑 친했으니까. 남동생보다 친해?
친정 식구들보다 친하냐고. 당신을 대놓고 의심할 생각은 없지만 자꾸 이런 식이면 난 너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 당신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지? 내가 설마 당신 두고 딴 생각이 나는 미친놈으로 보여? 심지어 내 동생 아내야. 내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고. 왜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의심부터 하는 건데? 나는 그런 당신의 사상이 너무 불쾌해.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신뢰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당신을 신뢰하는 만큼 당신도 날 신뢰해줄 순 없어? 나를 더러운 놈으로 생각하니까 계속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야. 당신한테 진심으로 실망했어.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해. 하지만 내 상황도 그만 좀 해. 의심도 정도껏 해야지. 너 그거 병인 거 알아? 병이라니. 무슨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내가 봤을 땐 아주 심각해. 요즘 어떤 생각까지 드는지 알아? 당신을 병원까지 데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겠다 이거야? 서운한 거, 질투나는 거 말도 못해? 그럼 입 꾹 닫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온전히 믿었다면 서운하지도 질투나지도 않았겠지. 그냥 당신은 나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이 불신 그 자체였던 거야. 이게 행복한 부부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어? 나를 응원해주고 믿어줘야 할 사람이 나를 불신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고. 나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스스로 좀 돌아봐. 제발 반성 좀 해. 그날 한바탕 한 이후로 남편과 서먹해졌어요. 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의 다친 마음은 쉽게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남편을 믿지 못한 게 아닐까. 남편 말대로 부부 사이에는 신뢰가 우선인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도련님의 사고로 남편도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마음속으로만 서운한 걸 괜히 겉으로 표현했나 싶어 후회도 되고. 아무튼 저도 심적으로 많이 복잡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해야 할 시간에 남편이 집에 오지 않길래 많이 늦냐고 문자했더니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늘 좀 늦어. 야근이야? 재수씨 좀 만나고 가려고. 동서? 힘든 일이 있는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저녁이나 좀 사주고 갈게. 나도 갈까? 당신 오늘 장모님이랑 저녁 식사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취소하면 되지. 내가 준 카드로 장모님 맛있는 거 사드려. 오랜만에 모녀간에 오붓한 시간 보내고. 연락 받을 거지? 내가 언제 당신 연락 안 받은 적 있어? 그래, 잘 위로해주고 와. 일찍 자리 끝내고 갈게. 저녁만 간단히 먹을 거야. 영 찝찝했지만 거기다 대고 남편에게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관계가 서먹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저 남편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화를 내며 자기를 믿지 못하냐고 했던 사람인데 설마 이상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꾸 불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남편의 상황을 체크하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귀찮은 말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왜 또 전화했어? 자리 아직 안 끝났어? 곧 끝나. 술도 마셔? 반주 한 잔씩 하는 거지.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과음할 것 같으면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미리 말해주고. 알았어. 내가 또 연락할게. 계속 곧 끝난다는 남편은 몇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죠. 걱정이 되는 마음에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봤더니 결국 혀가 꼬인 말투로 받더라고요. 이 인간이 기어코 만취를 했구나 싶어 열이 받아서 도대체 어디냐고 물었더니 알려주지 않고 그냥
곧 간다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동서를 위로해주러 간다던 남편이 기어코 단둘이 술자리를 가졌고 심지어 연락까지 끊겼어요. 이걸 두고 제가 이해를 해야 하나요? 급한 마음에 동서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동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핸드폰을 꺼놨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저를 향한 도발 아닌가요? 저도 그때는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게 되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전화기를 붙들고 연락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디서 술을 마시고 있는지 알면 찾아가기라도 할 텐데 위치조차 알 수 없으니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힘들었어요. 1분이 1시간처럼 더디게 흘러가더라고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해서는 안 될 생각에 다다르길래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고 결국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흥분한 저는 동서가 살고 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미친 사람 마냥 문 앞에서 벨을 눌러봤다가 알지도 못하는 비밀번호를 예측해서 눌러보다가 문 앞에 귀를 대보며 사람이 있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은 걸 보니 지금까지 제 남편과 함께 있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점점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는 이미 둘의 사이를 확신하고 있던 터라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네요. 그래서 저는 동서의 집 앞에 널려있는 쓰레기 봉투를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미친 행동이었어요. 수많은 봉투 중에서 동서가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봉투를 찾게 되었고 그 봉투를 열어 뒤져봤어요. 제발 아무것도 증거를 찾을 수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쓰레기를 뒤져봤던 것 같네요. 저도 더 이상 동서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제가 바라지 않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결국 저는 밤새 지옥 같은 하루를 뜬 눈으로 보내고 말았고 남편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았어요. 미안해. 어제 술을 많이 마신 바람에. 어디야? 지금 본가야. 어제 술 마시고 나도 모르게 본가 와서 졌네. 시댁이라고? 그렇다니까. 술김에 여기 와서 잤나봐. 당신한테 연락을 했어야 했는데 걱정 많이 했지? 미안해. 어제 둘이서 한 병만 마시려던 게 갑자기 감정이 올라와서 계속 마셔버렸네. 동생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빨리 취하더라고. 동서는 지금 어딨어? 글쎄, 집에 있지 않을까? 어제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러니까 당신 말은 어제 둘이서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마시다 보니 과해졌고 만취한 채로 당신은 동서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